자, 22강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입니다. 자, 방정식이 이해가 됐다. 그럼 부등식은 안 어렵다. 왜? 아까 우리가 방정식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풀었고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었었지. 그럼 그래프 이용법은 직관적이어서 좋아. 그냥 그래프 그냥 쓰면 되고 X축상의 범위값 찾으면 되고 다 편해. 물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단위원 풀이법이 좀 편하긴 한데 이게 부등식 가면 좀 지랄 맞아. 왜? 단위원의 풀이법에서 부등식의 꼴은 아까 했지만 거기서 그 가계값은 X축에 대한 모양이 아니라 얼만큼 동경이 움직여서 그때 만들어지는 가계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면 방정식은 그 상황에 대한 값을 찾으면 되는데 부등식은 범위값이잖아. 근데 이 단위원에서는 사인에 대한 풀이법과 코사인에 대한 풀이법이 달라요. 단위원에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인에 대한 풀이법, 부등식의 문제를 단위원에서 찾을 거면 뭐 y축상의 범위값을 찾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코사인에 대한 단위원 풀이법은 x축상의 범위값 찾아야 돼. 뭐 이런 말이 있어. 헷갈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등식적인 형태의 문제의 풀이법은 그냥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낫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단위원에 대한 풀이법은 안 가르쳐 줄 거야. 왜? 듣고 나면 더 헷갈리거든. 그래서 똑같아요. 기본 유형. 자, 아까 했던 거랑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그때 x 값을 찾았었지.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되게 해주는 x의 범위일까? 자, 똑같은 내용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0 이상 2파이 미만에서 뭐 등호 붙은 거 잘 봐, 나중에. 나 그냥 일부러 안 붙였어. 형태 잘 봐야 돼. 값 쓸 때 잘 써야 됩니다. 특히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주어진 걸 갖다가 그래프에 대한 이 형태로 간다라면 아까랑 실제로 푼 법 똑같아요. 방정식에 대한 풀이법과 접근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걸 그려보시면 자, 여기가 x, 여기 파이, 여기 파이, 요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자, 여기 1이었을 거고 요거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우리 뭐 찾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었을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잘랐어. 그럼 뭐 하지? 그 값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고. 아까 했던 것은 그 값이 나오는 좌표값을 찾는 거였지. 근데 이번에 뭐야? 그 값보다 큰 부분 이상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위에 존재하는 그래프의 x축상의 범위가 어디냐고. 그러면 어떤 그래프 갖다 써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갖다 써야겠네? 말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저 분홍색 그래프가 존재하는 x축상의 범위가 어디냐고. 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요 값 나오는 요 값 알파라고 하죠. 요 범위값 과 그 다음에 요 값을 베타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인 거지. 돼요? 그럼 뭐야 이거? 알파값 베타값이 몇인지 몰라도 어쨌든 x의 범위 뭐가 되겠어? 0 이상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 2파이 미만. 이게 근인 거야, 얘가. 이게 저 부등식 근이야. 아까는 뭐만 찾았어? 아까는 알파하고 베타만 찾았잖아, 방정식에서. 근데 이번에 뭐가 돼? 그것을 이용해서 범위값을 찾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알파, 베타 찾아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방정식의 풀이법과 똑같아. 그걸 갖다가 부등식적인 범위값으로 나누는 것 뿐인 거지 내용적인 형태는 똑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이용 형태를 가지고 방정식을 푼다고 부등식을 푼다는 똑같다는 거야. 연계성이 돼.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한테도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이용 형태만 보통 많이 가르치죠.
내용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알파 베타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칭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했던 것처럼. 자, 기본값 안에서 먼저 찾자. 뭘 찾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절대값 2분의 1 나오는 x부터 찾으면 얘는 3분의 파이였었을 거야.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대칭성이니까 요만큼이 3분의 파이면 이것도 3분의 파이, 얘도 3분의 파이. 그치? 그래서 알파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작은 값이니까 쟤는 3분의 2 파이. 베타는 반대로 파이보다 3분의 2 파이만큼 큰 점이니까 얘는 3분의 4 파이. 그럼 답 나오는 거지. 이게 부등식 풀이법이야. 될까요? 네,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하자? 주어진 거 알파 베타 찾는 거는 방정식에서 언급한 거랑 똑같고 이제 범위의 값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딴 거 없어.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영역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있는 x축상의 범위. 그게 답인 거야. 알겠죠? 별거 없죠. 그렇지? 뭐 이러고 나면 응용 유형은 또 별게 더 없죠. 아까 봤지만 방정식에서도 응용 형태는 그냥 치원컬밖에 없잖아. 그치? 얘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물론 이거는 문제를 갖고 직접 하겠지만 즉 응용 형태에 대해서 구차하게 뭐 더 말 게 거의 없다는 거야. 내용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요 정도만 놓고 바로 문제를 갈 거예요. 어차피 상학함수에 포함된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응용적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언급하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연산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거든. 대부분 다. 됐나요? 그래서 개념은 요 정도만 찾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보죠. 자, 보자. 지울게. 자, 213번. 자, 우선 기본 문제. 똑같죠, 아까랑. 뭐야?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였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똑같이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기본 그래프를 이용을 하자. 즉 우리 뭐 하자?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야. 단 조심할 건 뭐다? x 빼기 3분의 파이를 세타로 고쳤으니까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하다라는 범위값에 대한 그래프를 쓰자는 소리겠지.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뭘 찾을 거야? 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상 되는 세타에 대한 범위값을 찾을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따져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타의 범위값을 이용해서 x의 범위값을 찾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죠. 이쪽으로 갈까? 자, 여기 파이, 요거 2파이, 요거 마이너스 파이, 0, y. 자, 여기는 세타야.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사인 3분의 파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 그쵸? 마이너스. 그잖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음수 없겠네. 그쵸? 대충. 근데 그냥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대충 표시가 가능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쯤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있었겠지. 그때 요 값이 나오게 해주는 여기가 어디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었겠죠. 맞나요? 그럼 어디까지?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다시 말해서 요 그래프는 안 갖다 쓸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인데 대칭성이잖아. 따라서 대칭성의 내용만 찾으면 쭉 그어봐야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인 거야. 즉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래프도 안 쓸 거야. 필요 없어. 즉 우리 뭘 쓸 거야? 요 그래프만. 딱 여기까지만. 됐나요? 근데 주어진 범위의 값이 너무 심플해서 2분의 1 이상이래. 그럼 이건 뭐 아래 뭐 아무 의미 없네. 2분의 1 잘라서 이 위에 부분만 보자는 뜻 아니야 여기. 여기 범위 아니야 여기. 맞나요? 어떤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 그럼 우리가 찾는 범위의 값은 요 x축상의 요만큼의 범위만 찾으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즉 여기서 세타의 범위의 값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였던 거야. 우리 알파 베타만 찾으면 돼. 그럼 알파 베타 어떻게 찾으면 돼? 자, 기본가 2분의 파이까지 안에서 자 2분의 1 나오게 해주는 알파 몇이겠어? 60 더하기 30도죠. 그럼 6분의 파이겠지. 즉 알파 6분의 파이야. 그럼 베타는 어차피 대칭형이잖아. 이것도 6분의 파이인 거야. 어디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작은 점. 따라서 몇 대? 그렇지. 근데 조심할 건 우리 세타 구하는 거 아니다. x 구하는 거다.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자, x는 세타 값은 x 빼기 3분의 파이였으니까 주어진 저 범위의 값은 요 범위였던 거죠. 따라서 전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겠지. 결론 뭐가 되겠어? 자, 3분의 파이를 더할 건데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야. 6분의 2파이 더하면 6분의 3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더해, 그럼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자, 이게 부등식에 대한 풀이법이다. 별거 없다. 그래서 방정식 풀이법과 아주 흡사하다. 아주 흡사하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213번은 이런 식으로. 규제 뭐 이상하지? 되겠어? 자, 214번 갈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뚜루뚜뚜뚜뚜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자,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내용 뭐 조건 따지고 할 거 없이 내용은 되게 심플해. 내용은 심플한데 식이 좀 복잡하지. 자, 잘 보니까 2사인 제곱 있고 코사인, 3코사인 있어. 주어진 부등식이 어떤 형태인지 알려면 치환을 시킨 것이 일반적인 꼴이겠죠. 근데 뭐를 치환시킬 거냐? 항상 방부등식에선 사인, 코사인 종류가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치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 딱 봐도 제곱을 바꾼다. 항상. 왜? 제곱에 대한 공식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저기는 사인 제곱 대신에 우리는 뭘 넣어야겠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됐죠? 그럼 정리해서 치워내야겠죠. 넘기면 뭐가 되겠어?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지. 그래서 원래는 치환시켜야겠지만 저 정도는 치환하지 않아도 라는 말을 지금 몇 번 찾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바로 볼 수 있죠? 0보다 작은 2차식이니까 사이에 끼인 범위 즉 마이너스 2보다 커 2분의 1보다 작아. 그런데 어차피 코사인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그냥 얘 풀면 되겠네요. 요거 풀면 되네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어느 범위 내에서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부등식 푸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간단하죠. 다 했네. 자, 한 줄기 그려서 보자. 에헤이, 코사인이지. 여기까지. 뭐 치환시킬 것도 없고 전부 다 막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이 안에서 여기 파이. 자,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이래. 그럼 2분의 1이 0이잖아. 쭉 그었어. y는 2분의 1. 그거보다 아래인 부분인 거지. 여기. 맞습니까? 자, 포함 안 돼요. 부등 안 붙었어요.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야.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의 값은 여기 알파보다 크고 여기 베타보다 작은 부분이었겠네? 그쵸? 따라서 여기에서 x의 값은 알파초가 베타 미만이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만 찾으면 되는데 벌써 딱 봐도 뭐야? 여기까지가 기본각이었거든. 2분의 파이. 그럼 알파를 찾으면 베타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끝났네요. 주어진 거. 근데 이거 솔직히 알파 베타 안 구해도 이게 답 구한다? 왜냐면 이게 A잖아. 이게 A야. 이게 B야. 근데 보시면 요만큼이 A지. 요만큼이 A지. 그럼 얘 뭐야? 2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즉 얘는 뭐야? 2파이 빼기 A야. 둘 더하면 2파이. 그럼 이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구해봐야겠지. 자, 알파 어디겠어? 2분의 1 나오게 해주는 알파의 값은 3분의 파이죠. 그치? 그럼 베타 뭐 되겠어? 여기 3분의 3, 2, 6, 5파이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값이 3분의 파이, 베타 값 3분의 파이.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봤더니 A하고 B를 더하래. 이거는 저 알파, 베타, A, B 안 구해도 그냥 답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지. 내용돼요? 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해가 되니까 부등식이 안 어려운 거야. 때까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215번. 그쵸? 나오죠? 항상 성립. 자, 215번. 근데 저 항상 성립에 대한 부등식 문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원래 이 응용 형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항상 성립의 부등식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야. 뭔 말이냐면, 자, 문제 잘 봐봐. 주어진 저 2차 부등식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이야.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써있잖아. x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즉, 저 안에 들어있는 삼각함수는 그냥 개수야. 상수.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응용 형태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항상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의 문제는 아니야, 이건. 이 문제는. 내가 말했던 모든 경우에 대한 성립 문제는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인데 그 자체가 항상 성립할 때 문제거든요.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볼 게 없어. 자, x제곱 2 사인 세타가 개수예요. 그냥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0 이상. 볼 게 없어. x에 대한 2차식인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저게 항상 성립해? 뭐라 그랬어? 무조건 판별식. 무조건 판별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면 무조건 판별식. 이거 아니면 예. 자, 저는 고1 때부터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적용시켜 풀어야 된다라고 내가 진짜 골몇 번 얘기했어. 되겠습니까? 선생님 둘 중에 뭐 써요? 등호 붙었으면 붙은 거, 안 붙었으면 안 붙은 거. 따라서 우리 뭐 쓰면 되겠습니까? 그냥 4분의 D.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 빼기 AC.
가 0 이해야 된다. 끝이야 이게. 제가 풀면 돼. 그러면 그냥 기본 유형 걸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치환꼴이거든. 그럼 뭘로 치환시킬까? 뭐 치환시킬까 이거? 이거 어차피 쓰면 뭐가 돼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배의 코사인 제곱 빼기 2는 0이 하죠. 이걸 바꿀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정신 뭐 나오겠어? 쟤는 여기 쓸게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1은 0이야. 다시 말해서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2야. 근데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 2하면 그럼 코사인은 2분의 루트 2 이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상이겠지. 그럼 뭘 풀면 돼? 이거 풀면 돼. 이거 풀면 돼. 그리고 범위값 뭐라 써 있어? 요 범위에서의 코사인 그래프 가지고 요 안에 범위 값에 대한 세타를 찾으라고. 그럼 그래프 쓰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각함수의 부등식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 그리죠. 딱 반주기만 그리면 돼. 여기까지. 조심할 건 이거 포함 안 돼 있다. 부등호 잘 봐야 된다.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즉, 요 안에. 되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부등호 다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의 값도 여기 알파 값에서부터 여기 베타까지 요 범위인 거야. 맞나요? 그래서 세타는 뭐가 돼? 세타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즉 여기가 기본값이야. 아, 알파 찾으면 베타 나오네. 그렇지? 자, 2분의 루트 2 나오기 전 알파 몇이야? 4분의 파이지. 그렇죠? 그럼 이만큼이 4분의 파이면 대칭성에 따라서 이것도 4분의 파인 거야. 즉 베타 몇이야? 4분의 3파이. 됩니까? 이해 금방 되죠? 너네가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야. 상당히.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래도 학교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 그래프를 써서 뭘 찾는 게 이것 자체 힘들어. 이게 쉬운 거 아니야. 너네가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자, 216번 문제는 솔직히 뭐 부등식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총괄적인 활용 문제야. 응용 문제인데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마지막에 넣은 것 뿐인 거야. 단원 마지막. 이 뒷단원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 건드렸던 내용들의 총합적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삼각형 ABC에 세 내각 ABC가 있다. 야, 이거 뭐 보자마자 얘 나오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다.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하죠. 자, 저럴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옳은 걸 찾으래. 쌤 아까 풀었던 내용을 좀 비슷하게 변형시키면 되겠네요 라는 느낌 들죠? 자, 뭐 되겠어?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B 플러스 C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뭐 되겠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네? 일반각에 대한 각계산이네? 홀수네? 바꿔야겠네? 뭘로? 코사인으로. 근데 2분의 파이 빼기면 몇 쌍면이야? 1쌍면이야. 따라서 1쌍면은 전부 다 양수니까 그냥 이 코사인 2분의 A였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똑같네요. 탄젠트 B 플러스 C입니다. 자,
자, 탄젠트 B 플러스 C. 마찬가지로 바꾸면 파이 마이너스 A입니다. 맞습니까? 뭘 바꾼 거야? 지금 이거 바꾼 거야, 얘를. 쟤는 뭘 바꾼 거야? 얘는 이거 바꾼 거야. 자, 해봤어. 뭐 나와? 2분의 2 짝수다. 그럼 그냥 탄젠트다. 근데 파이 빼기 AB의 몇 사분면? 요 2사분면. 따라서 그때 탄젠트는 음수다. 그럼 다르지? 틀렸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 됐죠? 자, 디귿은요. 어이구. 지금 옳게 바꿔놨잖아. 탄젠트 B 플러스 C가 얘가 아니라 얘야. 옳게 바꿔놨어. 따라서 얘가 뭐야?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A야. 그럼 0 되겠네. 맞네. 그치? 자, 리을. 코사인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면 바꿔보자. 코사인 B 플러스 C면 코사인 파이 빼기 A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A면 짝수니까 그냥 코사인 A입니다. 근데 이거 2사분면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코사인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A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A는 0보다 작다는 뜻이지. 근데 A라는 것은 사각형 세 내각 중에 하나지. 그럼 A각은 절대로 180도보다 클 수가 없겠지. 그러면 잘 봐봐. 코사인 A가 음수라고?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야? 자, 코사인이 몇 사분면에서 음수야? 자, A각은 180도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2, 4분면 안에서만 따지는 거잖아. 3, 4분면, 4, 3면은 안 봐. A각은 180도보다 작아. 그럼 1, 3면, 2, 3면 중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인 각이 어디야? 2, 4분면. 저 2, 4분면. 그럼 2, 4분면 각이면 무슨 각이야? 둔각이겠지. 얘각이 아니겠지. 둔각이야, 둔각. 왜? 90도보다 큰 거잖아. 그쵸? 따라서 리을은 틀렸죠. 그럼 맞는 건 기억 디귿밖에 없겠지. 자, 내용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상학함수가 포함된 부등식까지, 즉 상학함수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됐죠?